현대차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오매니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최근에 차트를 좀 보면은 68만 7천 원까지 올랐다가 좀 눌림목이 나오면서 45만 원까지 내려갔었어요. 그쵸? 그리고 좀 회복을 하면서 현재 55만 원 정도 부근에 있는데, 자, 절반 정도는 회복을 했습니다. 그쵸? 그리고 이동평균선도 보면은 이 보라색 선이 파란색 선을 돌파를 했고 이미 노란색 선 위로 캔들이 좀 나왔기 때문에, 자, 이전에도 똑같이 보라색 선이 파란색 선을 돌파하면서 미친 듯한 상승이 나왔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단기적으로 상승 가능성을 우리가 볼 건데, 여러분들 내용 매일 보시는 게 뭐 지지선이 50만 원이다. 그쵸? 자, 어깨 라인 저항선이 60만 원 정도 되겠다. 자, 목표를 잡으면은 고점 어깨 라인 약 65만 원 정도 되겠다. 이런 단기적인 내용 말고요. 자, 오늘은 현대차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미친 듯이 상승이 나올 이유를 좀 찾아보도록 할 건데요. 자, 딱 세 가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료와 수급 그리고 전략. 자, 재료는 무슨 미친 재료를 가지고 있는가, 왜 미친 듯한 상승이 나와야 되는가, 그 재료를 볼 거고요. 자, 두 번째로는 수급이죠. 돈다발이 들어오고 있는가, 그리고 즉 유동성이 있어서 인기 있는 종목인가를 볼 거고요. 자, 세 번째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언제 사서 언제 팔아야 되는지, 자, 목표가 있어야 우리가 통장에 얼마가 꽂히는가, 자, 이거를 좀 직관적으로 볼 수가 있겠어.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세 가지만 확실하게 여러분들 아시면은 현대차에 좀 큰 수익을 기대해 볼 수가 있겠다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재료 파트 먼저 보면요, 조금 식상하기는 해도 보스턴 다이내믹스 얘기를 안 꺼낼 수가 없죠. 현대차가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인수를 좀 하면서 이때 당시에 증권사들이 엄청난 목표가를 내놨습니다. KB증권도요, 미래 가치를 무려 128조 원으로 내놨고요. 지금 시가총액을 보면은 사실 현대차 같은 경우는 자동차 부분에서만 평가가 되어 있다는 부분이 좀 지배적이고, 지금 보면은 이 로봇에 대한 평가는 아직 들어가지는 않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전기차 내용을 좀 봐야 되는데요. 자, 현대차가 전기차로 미국에 진출을 했을 때, 자, 엄청난 조롱을 받았죠. 정말 무시당했거든요. 자, 그런데 이번 연도 들어서 어떻게 됐습니까? 2026년 1분기 들어가지고 역대 최고 판매를 해버렸습니다. 특히 하이브리드 자체가요, 전년 대비해서 60% 이상 폭등을 했는데요. 자, 미국으로 진출을 할 때, 자, 조롱을 받았던 현대차가 이제는 기술로 검증을 해버렸습니다. 그쵸? 결국에는 실적으로 검증을 해버린 거죠. 마지막으로 볼 내용은요, 여러분들, 자, 로봇 회사도 인수를 했고, 그쵸? 자동차로서 역대 최고 판매도 했는데 이제는 로봇 공장의 시대가 왔습니다. 그쵸? 우리 투자자분들 기사 많이 보셨죠? 현대차 공장에서 이제는 로봇들이 생산을 시작합니다. 그쵸? 자, 투입이 돼서 일을 하고 있죠. 자, 생산을 한다는 것은 이제는 로봇이 로봇을 생산을 한다. 이 로봇들이 이제는 자동차까지 생산을 해버리는 거죠. 결국에는, 자, 사람에게는 안타까운 얘기지만, 자, 기업으로 봤을 때는 로봇이 이제 자동차를 생산하는 그러한 시대를 현대차가 가장 먼저 열었다. 이 자동차의 멀티플과 로봇의 멀티플은요, 정말 하늘과 땅 차이거든요. 그래서 현대차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미친 듯한 상승이 좀 나와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 부분들이겠죠. 즉, 시장에서는 재평가가 들어가야 된다. 자, 지금 보신 것처럼 재료가 이렇게나 중요합니다. 결국에는 주식은 재료 싸움에서 시작이 된다라는 건데요. 누가 더 재료를 철저히 분석을 해서 손에 움켜쥐고 있느냐, 그 싸움이라는 거죠. 실제로 저희 구독자님들 문자 잘 받고 계시죠? 자, 이때 당시에도 대우건설 뭐였습니까? 원전 시공권 재료로 눌림목 타이밍, 그쵸? 그리고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도 북미 광케이블 수주 재료가 있었고요. 자, 사마 알미늄 같은 경우가 굉장히 중요했었는데 미국과 이란 전쟁 때문에 알루미늄 공급 자체가 끊기고 이 가격이 미친 듯이 폭등을 했단 말이죠. 즉, 공급 부족 재료였는데 이때 당시에도, 자, 전쟁이 일어나니까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이 이 방산주에만 관심을 가졌었단 말이죠. 결국에는 이렇게 같은 전쟁 이슈로도 종목 구성이 다를 수도 있고 해석이 달라질 수도 있다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신성 ENG 같은 경우도요, 이때 당시에 액면 병합 이슈가 있었는데요. 여러분들 이거 그냥 넘기신 분들 분명히 있을 텐데, 액면 병합 이슈는 뭐였냐면은 안정성을 높이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담겨 있었거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태양광과 전력 부족 재료도 있었죠. 결국에 주식은요, 여러분들 재료 싸움에서 시작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현재 문자 못 받고 계신 분들이요, 요거 무료로 받으실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신청 방법 간단히 알려드릴게요. 영상 하단에 보면은 링크가 하나 보이실 텐데 그 링크를 클릭하면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그럼 첫 번째에다가 오매니저의 영상을 본 사람이 맞다, 목표가 무료로 받겠다 하시는 분들은 숫자 5번 정확히 기입을 해주시고요.
여러분들 숫자 5번 정확히 기입하셔야 됩니다. 이거 필터링 되기 때문에 아무 글자나 입력하시면은 문자 못 받아보세요, 무료로. 그리고 두 번째는 유튜브 채널 구독자인지, 자, 구독자가 아니시라고 체크를 하셔도 문자 보내드리니까 요거는 그냥 솔직하게만 써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밑에 보면은 지금 보여드렸던 주도주 타점 문자로 받기 서비스가 있습니다. 무료로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 체크하셔가지고 문자로 받으실 연락처 남겨주신 다음에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왜 오르는지 그리고 왜 올라야 하는지 재료를 봤다면요. 아무리 좋은 재료라도요. 수급 같은 경우는 지금 돈이 몰리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 돈이 몰리지를 않으면요. 여러분들 주가가 오르지를 않습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이치인데 여러분들 보통 수급이라고 하면은 어떤 걸 좀 자주 보시나요? 대부분 매매 동향 들어가셔서 외국인과 기관계 많이 체크하시죠. 자, 그런데 이거 보고 수익 나신 분들 혹시 많으십니까, 여러분들? 아마 거의 없으실 겁니다. 자, 외국인과 기관계의 수급을 보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요. 최근에 잘 올랐던 종목이죠. 대한광통신.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가 좀 보면은 외국인 빼고는 계속해서 매도를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엄청난 상승을 보여줬던 대우건설 같은 경우도 외국인과 기관이 계속적으로 매도를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것처럼 외국인과 기관의 매매 동향만을 가지고 상승을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그럼 무엇을 봐야 되는가? 진짜 수급은 바로 거래 대금을 보셔야 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여러분들 거래량과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자,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어느 고깃집에서 삼겹살과 꽃등심을 파는데 삼겹살 같은 경우는 2만 원짜리가 100인분의 거래량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꽃등심 같은 경우는요 10만 원짜리가 50인분의 거래량이 나왔어요. 자, 거래량만 보면요 여러분들 삼겹살이 꽃등심보다 거래량이 무려 2배입니다. 그쵸?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거래대금을 보면은 삼겹살은 100인분의 거래량이 나왔지만 거래대금은 200만 원이고요. 꽃등심 같은 경우는 50인분의 거래량이 나왔지만 거래대금은 500만 원입니다. 결국에는 매출은 꽃등심이 주도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좋은 종목을 찾아보겠다고 거래량만 상위 종목만 가지고는 바로 허점이 생긴다는 거죠. 진짜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종목을 찾고 싶을 때는 거래대금 상위 종목을 찾아야 한다는 겁니다. 투자의 거장 워런 버핏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국에는 좋은 기업이 너무나도 많은데 거래대금이 적어서 투자 매력이 떨어진다. 세계 최고의 투자자도요. 무엇을 받느냐면은 시장의 관심도를 받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의문점이 하나 들죠. 그럼 하루에 거래대금이 얼마나 찍혀야 많이 들어왔다고 판단을 할 수가 있느냐? 자, 딱 잘라서 설명을 좀 해드리자면요. 거래대금은 1000억을 기준으로 삼으시면 됩니다. 제가 매일 거래대금을 분석을 해가지고 구독자님들께 알려드리고 있죠. 하루에 1000억 이상 종목은요 평균 100개 내외로 거래가 됩니다. 상위 기업들을 좀 제외를 하면은 또 얼마가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몇천 개의 종목들 중에서 100개 정도면은 충분히 상대적으로 강한 종목이라 평가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제가 거래대금을 왜 이렇게 중요하게 설명을 드리냐면은 실제로 좀 보여드릴게요. 최근에 저희 시장 주도주 타점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쵸? 자, 문자로 보내드리고 있는데 대우건설 같은 경우도 원전 재료와 이제 재건 재료가 있었죠. 충분히 오른 상황에서도 1000억 이상의 거래 대금이 꾸준히 들어오면서 기간 조정장에 진입을 하면서 63% 가까이 수익이 나왔었죠. 자, 그리고 다음 종목으로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도 너무나도 핫 이슈였는데요. 충분히 상승이 나온 경우에서도 이 거래 대금이 꾸준히 유입이 되면서 추가 상승이 나왔고 무려 130% 정도라는 수익을 얻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쵸? 그리고 사마 알미늄도 보면은 미국과 이란 전쟁으로 인해서 그쵸? 알루미늄 관련주들에게 수급이 좀 거래 대금이 많이 들어왔고요. 이후에 조정장에서 진입을 하면서 73%라는 큰 수익을 빠르게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신성 ENG도 보면은 태양광 재료를 갖고 있었죠. 보시는 바와 같이 엄청난 상승이 나왔지만 거래 대금이 유지가 되면서 눌림목에서 강한 상승 약 88%라는 엄청난 수익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63%, 130%, 73%, 88% 이런 수익이 여러분들 아니고요. 수익이 잘 나왔다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재료가 있고 거래 대금이 터진 종목이요. 이런 식으로 단기 조정이 와도 여러분들이 실수로 잘못된 타이밍에 진입을 했어도 수익을 볼 수 있는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거래대금이 높은 종목만 선정해서 매매만 하더라도 여러분들의 수익률은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갈 수가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현대차의 거래대금도 보면요 많이 쏠렸을 때보다는 지금 눌림목이기 때문에 거래대금이 좀 줄기는 했습니다. 그쵸? 자, 그런데 거래대금이 줄었을 때보다 자 거래대금이 터졌을 때 거의 두세 배가 터지거든요. 자, 이때도 그렇죠. 두세 배가 터지기 때문에 지금 거래대금이 줄고 있는 상황에서는 뭔다 여러분들 퐁당퐁당
상당히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주기적으로 거래 대금이 터지는 종목들은요, 여러분들 주가가 눌림목이 오더라도 이 총알 자체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회복을 하면서 상승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이 재료로 왜 올라야 되는가? 수급 같은 경우는 실제로 돈이 몰리고 있는가? 거래대금 그렇죠. 그런데 재료와 수급이 아무리 좋아도요, 결국에는 내가 언제 어디서 사고 팔아야 하는가를 알아야 한다는 거겠죠. 가장 중요한 건데 결국에는 전략이 없으면은 그림의 떡이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전략 파트가 되겠는데요. 그래서 전략 같은 경우는요, 바꿔서 말하면은 기준이자 목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크게 수익을 못 내시는 분들의 그 이유가요, 바로 목표가 없어서 그러는 건데요. 언제 어디서 팔아야겠다의 목표가 없다면요, 큰 수익은 기대하기가 힘들다는 건데요. 여러분들 이 목표가를 참고할 때 증권사 목표가 많이들 참고하실 겁니다. 그쵸?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증권사의 목표가는 보수적으로만 참고를 하셔라 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데, 그 이유는요, 증권사의 목표가는 보수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왜냐면은 증권사가 뭐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들 매수 매도를 해서 결국에는 수수료를 좀 챙겨야 하는 이런 구조인데, 보수적으로 해야 매수 매도가 좀 활발해지지 않을까요? 실제로 작년에 증권사의 목표가를 좀 보면요, 자, 목표가가 나왔던 게 2025년 2월 28일이죠. 작년 2월 달에. 자, 삼성전자 목표가가 68,000원이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현대차 증권에서도 2월 27일 날 삼성전자 목표가가 71,000원. 굉장히 보수적이죠. 하지만 저희 주식 인사이트에서 발행드렸던 삼성전자 목표 주가 얼마였습니까? 여러분들 18만 원이었죠. 자, 이거 무료로 배포되었던 자료죠. 상승 여력 230% 잡았고요. 보수적일 때가 96,000원, 그리고 낙관적인 18만 원 정도.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2월 28일 날 그쵸, 목표 주가 20만 원 정도 MI증권에서 나왔던 거고요. 자, 하나투자증권에서도 나왔던 게 25년 3월 12일 목표 주가가 29만 원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저희 주식 인사이트에서 나왔던 게 SK 하이닉스 목표 주가 100만 원, 상승 여력 무려 400%를 잡았었죠. 그래서 목표 주가를 잡을 땐요, 여러분들 한 가지만 잡는 게 아니라 보수 저가, 기본 낙관, 그리고 최대까지 4등분해서 어느 정도 잡아놔야 우리가 시나리오대로 매매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목표 주가 산정이 가능하다는 거겠죠. 그래서 증권사의 목표가가 여러분들 절대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꼭 보수적으로 우리가 잡을 필요는 없다는 거죠. 보수적도 좋지만 긍정적으로도 우리가 목표가를 잡을 수가 있어야 수익의 극대화를 바라볼 수가 있겠죠. 여기까지 이해하셨나요? 하지만 여러분들 이 목표가를 잡을 때 개인적으로 굉장히 힘드실 거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 목표 주가를 잡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희소식을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저희 주식 인사이트에서 현대차 목표 주가가 발행이 되었습니다. 자, 보수적인 시나리오와 낙관적인 시나리오 둘 다 있기 때문에 참고 많이 되실 것 같고요. 목표가는 이런 식으로 문자로 받아보실 수가 있는데,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던 이런 모멘텀이, 주도주들, 모멘텀이 강한 종목들과 함께 문자로 받아보실 수가 있겠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자, 참고로 무료로 진행이 되는데요. 자, 무료로 진행이 되는 만큼 신청자가 너무 많이 몰리게 되면은 저희도 조기 종료를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자, 영상 보시는 분들은 빠르게 신청하시길 바라겠고요. 신청하시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영상 하단에 보면은 링크가 하나 보이실 텐데, 그 링크 작성 방법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자, 첫 번째 보면은 오미니저의 목표가를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숫자 5 이렇게 처음부터 기입을 해주시고, 두 번째 보면은 유튜브 채널 구독자이신가요? 묻는 데가 나오는데, 여러분들 이거 꼭 구독자라고 체크하실 필요 없습니다. 구독자가 아니라고 해도 저희가 문자는 목표가를 보내드리기 때문에 그냥 구독자이신지 그냥 솔직하게 구독했다 안 했다 요것만 좀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보면은, 자, 오늘 브리핑 드렸던 현대차 목표가를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요거 체크하시면 되고요. 중간에 설명드렸던 우리 주도주들 있죠, 모멘텀 강한 종목들, 이런 종목들 실시간으로 좀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체크하시면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현대차도 받아보고 실시간으로 주도주도 받아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중복 체크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들고 계신 종목 중에 좀 궁금한 종목이 있다, 그런 브리핑을 좀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 그리고 중간에서 설명드렸던 장기 포트폴리오 있었죠, 장기 종목들 리포트 받아보시길 희망하시는 분들, 자,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자로 보내드리기 때문에 문자 받아보실 번호 정확히 기재를 해서 제출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다들 아시겠지만 2026년은 정말 코스피와 코스닥 있죠, 대폭 등의 마지막 기회가 될 수가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 더 한 발이라도 빠르게 앞서서 자리를 선점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자, 목표 주가는 자 문자로 드리고 있지만 자 무료로 진행이 된다 그랬죠. 하지만 신청자가 너무 많으면 조금 조기 종료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자, 형평성을 위해서 동일하게 숫자 5번을 입력해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설명드렸던 현대차도 자 너무 단기적으로만 보시지 말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얼마나 좋은 종목인지 좀 이해가 좀 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내용이 조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자 꼭꼭 한 번씩은 좀 눌러주세요.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지금까지 오매니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